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하실 거냐면 요거 좀 이거 발전교들 마무리 지을게요. 예, 몇 쪽 보시냐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복권 발전기까지 해드렸으니 오늘은 뭐 하실 거냐면요. 예, 6페이지 보시겠어요? 6페이지, 예,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의 8번째 뭐 요거는 뭐 크게 나올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나올 거 같으면 읽어보겠다. 6페이지 보시면요. 예, 8번에 직류발전기의 특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예, 직류발전기의 특성이 있는데 거기 무브와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바로 계좌전류하고 유도기전력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우리는 무브와 특성 곡선이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하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계좌전류, 즉 계좌전류하고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우리는 무부하 특성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라는 것은요, 부하전류하고 단자전압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 바로 외부 특성 곡선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무부하 특성 곡선, 부하 특성 곡선, 외부 특성 뭐냐라고 묻는 거니까요. 뭐 주로 잘 나온 건 아니지만 옛날에는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넣어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 상황.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요. 무부하 특성 곡선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가나다라 보기 중에 계좌전류하고 유도기전력하고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기사나 산업기사에 들어가면 약간 조금 이제 깊게 좀 들어가겠지만은 기능사에서는 뭐 그 정도 난이도로 묻지는 않고 그냥 단순한 난이도로 묻기 때문에 요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9번째 보시면 직류 발전기의 병력 운전 조건 있죠. 예, 거기에 여러분이 별표를 칩니다.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별표를 치신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다음 보기 중에서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맞나요? 예. 첫 번째, 전격 전압이 같을 것. 두 번째, 극성이 같을 것.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학 특성일 것. 이거 왜 있는 걸 찾습니다. 그 문제는 직류 발전기의 병렬운 조건이 아닌 것을 묻기 때문에 그럼 아닌 것을 물었을 때는 이거 세 개 왜 있는 걸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류 발전기의 병렬운전 조건은 바로 전격 전압이 같을 것, 두 번째 극성이 같을 것,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화 특성일 것입니다. 이거 왜 있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아닌 걸 물을 경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입니다. 즉 첫 번째 항목이 뭐예요? 전격 전압이 같을 것, 두 번째 극성이 같을 것 있죠? 요걸 제가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제가 해봅니다. 그럼 문제는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서 첫 번째 전격 전압이 같을 것, 두 번째 극성이 같을 것인데 그 두 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발전기 한 대를 가지고 제가 부하를 이렇게 씁니다. 그럼 부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전기를 만들었으면 우리가 부하를 통해서 전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단자하고 요 단자 이렇게 제가 부하를 이렇게 달아줍니다. 그럼 부하라는 것은 뭐예요? 부하라는 것은 전기를 뭐예요? 사용하는, 즉 전기를 소비하는 것을 모두 다 묶어서 통틀어서 우리는 부하라고 부릅니다. 다시 부하라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뭐예요? 통틀어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을 부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단자하고 요 단자에 제가 뭘 달아놓은 거 이렇게 부하를 이렇게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 한 대를 가지고서 제가 뭐를 부하를 열심히 사용하다가 용량이 딸린 경우에 제가 발전기 한 대를 제가 추가로 이렇게 병렬로 접속합니다. 이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전격 전압이 같을 것. 두 번째, 뭐가 같을 것? 단자 전압이 같다 그랬죠. 그럼 단자 전압이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직류 발전기잖아요. 그럼 직류는 교류와 다르게 뭘 갖고 있어요? 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극성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어떤 식으로 잡으냐면은 긴 쪽이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긴 쪽이 플러스가 되고 짧은 쪽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극성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처럼 극성이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극성이 다르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가 100V고요. 요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가 이렇게 100V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극성이 다릅니다. 그럼 극성이 다르다는 것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짧고 이쪽이 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극성이 반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은 이렇게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발전기에서 만든 이 발전기, 즉 이 발전기의 극성과 이 발전기의 극성이 다르죠. 그럼 다르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 이렇게 발생합니다. 우리는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전류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릅니다. 그러면은 이 짝대기, 이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무슨 의미요? 플러스라는 것은 전기를 많이 가진 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전기를 조금 갖고 있는 쪽이 뭐냐?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전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그럼 전류라는 것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요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방향은 요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방향은 요 방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방향은 요 방향이고 이 전압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 방향이 요 방향이죠. 그러면 두 개는 전류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왜냐? 요 놈은 올라가죠. 내려가자. 그럼 두 개의 전류 방향이 다르면요. 어떻게 되면 두 개는 뭐냐? 마이너스가 돼버립니다. 그 마이너스라는 것은 100에서 뭐가 돼요? 빼기 100이죠. 그럼 100에서 우리가 100에서 100을 빼면 얼마가 돼요? 제로가 돼버리죠. 그럼 지금 발전기책 하나를 추가로 단 이유가 뭐야? 이걸 갖고 쓰기가 용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해서 제가 발전기 하나를 추가로 달아놨는데 이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발전기가 뭐냐? 제로가 됩니다. 그럼 제로라는 것은 뭐야? 발전기가 아니죠. 골철덩거립니다. 그냥 쓸데없이 이걸 뭐야? 넣는 바람에 앞에 있는 전압까지 다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개성상 요거하고 요거의 극성이 다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압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극성의 방향이 무조건 뭐냐?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다는 것은 이쪽이 뭐예요? 플러스면 이쪽도 이렇게 뭐가 되냐?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이 뭐예요?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그래서 저 앞에 기존에 있는 발전기의 극성과 나중에 달아줄 발전기의 극성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극성이 뭐가 되냐? 같을 것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적 전압,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극성이 같을 거를 설명하고 첫 번째가 뭐야? 정격 전압에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권의 첫 번째,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극성이 같을 거, 첫 번째가 바로 정격 전압이 같을 겁니다. 그럼 정격 전압이 같다라는 것은 요 전압이 100V가 되면은 요 전압도 뭐가 되냐? 100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요 전압은 100이었는데 요 놈이 얼마가 돼버리면 90이 됩니다. 그럼 이쪽은 100인데 이쪽은 90이죠? 그럼 두 개는 뭐가 생긴 거야? 전압의 차가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전압의 차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전압을 갖다 걸었더니 뭐가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면 양쪽의 전압이 똑같으면요. 이 양쪽의 전압이 똑같으면 양쪽에서 만든 전류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쪽에 다 어디로 가요? 부하 쪽에 흐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전압의 차가 생긴 거죠. 그럼 전압의 차가 생기면 이 I가 흘러서 여기까지 모시다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일부는 여기로 가고 일부는 여기로 가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전압의 차 때문에 항상 전류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가는 게 전기, 전류의 흐름, 습성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발생하면 전압의 차가 발생하면요.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전기가 일부는 여기로 가지만 또 일부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압이 똑같았을 때는 여기로 가는 전류가 없었는데 전압의 차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뭐가 돼요?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발생, 이렇게.
이쪽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기라는 것은 부하 쪽으로 가야 한 거야? 안 가죠. 안 간다는 것은 우리가 쓰지 못하죠. 맞나요? 그 다음에 왔던 자리 계속 맴돌고 맴도는 전류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무효순환 전류라고 봐요. 순환이라는 것은 왔던 길 계속 돌고 도는 걸 순환이라고 부르죠. 뭐가? 전류가.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래서 우리는 전압에 차가 생기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바로 무효순환 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무효순환 전류라는 것은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가 되겠죠.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무효, 못 쓰는, 순환, 도는, 전류.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전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전압의 차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압이 똑같아야지 여기에서 만든 전기하고 여기서 만든 전기가 다 부하에 쓸 수 있지만 전압의 차가 생기면 뭐가 돼요? 전압의 차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는 유식하게 무효순환 전류라고 불러요. 뭐 때문에? 전압의 차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요 전압이 100V가 되면 이것도 얼마가 돼야 돼요? 100V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격 전압이 같을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의 병류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중요하다 그랬죠. 전격 전압이 같을 거. 두 번째가 바로 극성이 같을 거. 그다음 마지막에 세 번째가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화 특성과 일치할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가 있고 참고라고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참고. 보세요. 지금 이 무효순환 전류가 왜 생긴 거야? 전압의 뭐 때문에? 차 때문에 무효순환 전류가 흐른 거죠. 그럼 내가 이 무효순환 전류를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전압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달아주는 선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 무효순환 전류가 왜 생긴 거야? 전압의 차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럼 이 무효순환 전류를 없앤다는 것은 전압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압을 같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달아준 선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이것을 균압선. 그래서 균압선이라는 것은 균등하다. 압력을 달아준 선. 그래서 압력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달아준 선을 균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참고 있죠?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달아준 선을 뭐라 그러냐? 이것을 균압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균압선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이 균압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균압선을 다른 말로는 어미 모자를 쓴 겁니다. 균압선 우리는 뭐냐? 이것을 균합모선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겁니다. 예. 이거 어미 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압선이나 균합모선이나 뭐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압선, 균합모선이라는 것은 병렬 운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달아준 선을 균압선, 균합모선이라고 부르고, 이때 이 균압선, 균합모선이라는 것은 모든 발전기에 다 달아준 게 아니라 바로 직권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권발전기나 또는 복권발전기에 달아줍니다. 우리는 이 균합선, 균합모선이 필요한 발전기는 직권발전기 또는 복권발전기입니다. 시험지에서 이 균합선, 균합모선을 사용하는 발전기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 가나다라 보기 중에 누구 찾으면 돼요? 직권발전기 또는 복권발전기를 찾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뭘 끝낸 거야? 발전기 부분을 이렇게 끝낸 겁니다. 여기까지 뭐냐면은 발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기니까요. 여기까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리할 거 있으시면 정리하시고, 그다음 바로 뭐 할 거냐면은 10번째 직류 전동기의 원리를 하겠습니다. 뭐 필기할 거 있으시면 필기하세요. 네. 문제는 풀고 마무리해야 되겠죠? 관련된 문제는 풀어야 되겠죠? 예, 죄송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네. 그럼 요거에 관련된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19페이지 비시기 19페이지 중요한 문제 19페이지 19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25번입니다. 방금 저기서 배웠던 25번. 19페이지 25번을 보시면 25번 문제가 뭐냐면요. 복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두 발전기의 전기자와 직권 권선 접촉점에 연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달아준 선을 뭐라 그래요? 균합선 또는 균합모선이라 그랬죠? 이때 균합선, 균합모선이라는 것은 모든 발전기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직권 발전기나 복권 발전기에 사용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병렬 운전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달아준 선이 뭡니까? 라고 물 때 당연히 균합선이 되는 거 또는 균합모선이 되는 거고 혹시라도 균합선, 균합모선을 사용하는 발전기는 뭡니까? 라고 물을 때 직권 발전기 아니면 복권 발전기입니다. 지금 현재 답 몇 번이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저번 시간에 다 풀어드렸던 거라 이렇게 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풀어드렸냐면은 몇 번까지 했죠? 24번까지 있나요? 죄송합니다. 24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이야? 1번 균합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6번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문제입니다. 26번에 발전기의 전기제의 주된 역할은 뭡니까?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직류 발전기에서 우리가 구조가 있었죠. 우리 직류 발전기 구조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계자가 있고 전기자가 있고 정류자가 있고 블로시가 있고 공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는 이 자석을 만들어지는 부분을 뭐라 그랬어요? 계자라고 불렀고 전기를 만들어지는 부분이 전기자라고 불렀고 맞나요? 그럼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키는 부분이 정류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 권선 지금 뭐가 결론적으로 전기자 권선과 즉 전기자 권선과 또 뭐야? 외부죠. 그래서 전기자 권선과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 블로시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발전기의 전기자의 주된 역할을 물었죠. 전기자란 전기를 만들어지는 부분이 바로 전기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다 몇 번이요? 기전력을 유도한다. 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직류 발전기의 전기적 건설법 중 팝콘의 공원선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즉 팝콘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죠. 팝콘에 대한 것은 물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팝콘입니다. 첫 번째 블러시 수가 극수와 같다. 맞아 틀려? 틀렸죠? 팝콘일 때 블러시 수는 뭐와도 같다? 우리 팝콘일 때 블러시 수는 뭐야? 2라고 했죠? 우리가 팝콘일 때 블러시 수는 뭐야? 항상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균합판이 필요가 뭐가 되냐? 뭐 없다. 뭐 있고 두 번째 보면 저전압 대전류용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팝콘일 때는 저전압 대전류가 반대죠? 바로 고전압 소전류가 됩니다. 팝콘일 때. 그 다음에 라번에 전기자 병렬 해로수 항상 2다라고 되는데 팝콘일 때 병렬 해로수는 극수에 상관없이 항상 얼마? 2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몇 번?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28번에 계자철심에 잔류자격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이 뭡니까? 우리가 잔류자격 없어도 발전이 가한 건 누구라 그랬어요? 타여자 발전기라고 말씀드렸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0 몇 번이야? 9번인가요? 그럼 29번은 우리가 한번 풀어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내용 갖고 푸는 건데 29번 어떻게 풀까요? 29번입니다. 문제 29번을 보시면 29번에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주어졌는데 단자 전압이 몇 볼트로 줘야 돼? 단자 전압 얼마? 100볼트라고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권선의 저항이 계자 저항이 되겠죠. 그럼 계자 저항 값이 얼마냐고 봤더니 5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 계자 전류입니다. 전류는 전류인데 계자 전류죠. 그럼 계자 전류가 얼마냐고 봤더니 계자 전류가 2라고 주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또 부하 전류. 그럼 부하 전류가 얼마? 48라고 주어지고 전기자 저항이 주어졌네요.
전기자 저항이 얼마가 되고 0.1라고 주어질 때 뭘 물었냐?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묻습니다. 뭐 갖고 하기? 유기기전력은 얼마가 되겠냐? 유기기전력입니다. 무슨 발전기? 분권 발전기죠? 우리 분권 발전기에서 뭘 구하라? 유기기전력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분권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어떻게 돼요? 우리 분권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은 얼마? V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RA 곱하기 뭐가 되냐? IA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분권 발전기에서 유기기전력 E는 바로 V 플러스 RA 곱하기 IA입니다. 그러면 요 V가 단자 전압이 얼마?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고 플러스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RA 곱하기 뭐가 되냐? IA가 되는 거죠. 그럼 RA는 얼마가 되고 0.1 주어졌고 IA 값은 없네요. 그럼 IA가 뭐야? IA가 뭐야? 전기자 전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분권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전류 기억나세요? 우리 분권 발전기에서의 전기자 전류라는 것은 바로 부하에 흐르는 전류나 계자에 흐르는 전류에 뭐가 되냐? 합이 됩니다. 요거 대입하시면 I 값은 얼마? 48 떨궈졌고요. 플러스 IF가 얼마가 되고 2 떨궈졌죠. 그럼 합이 얼마가 돼요? 50 떨궈줍니다. 여기에 이제 무슨 전류가? 전기자 전류가 이제 50이죠. 전기자 전류가 얼마인지 알았으니 여기에다 우리가 50 찍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겼더니 얼마가 돼요? 105라는 2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29번 다음에 몇 번? 2번 이렇게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29번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발전기 마지막 문제죠. 21쪽에 30번 보시면 직류 분권 발전기를 역회전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네요. 우리가 이제 발전기는요.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전기자 갖다 놓고 요걸 빙글빙글 돌렸더니 전기가 나오는 게 발전기잖아요. 근데 주의할 것은 처음에 돌릴 때는 오른쪽으로 돌리든 왼쪽으로 돌리든 상관없다 그랬죠. 그런데 한번 내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죽을 때까지 오른쪽으로 돌려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처음에 오른쪽으로 돌리다가 이번에 느닷없이 왼쪽으로 돌리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요? 잔류자계가 소멸돼요. 뭐하지 않는다? 발전되지가 않는다 그랬죠. 다음에 보이고 가번에 직류분권 발전기를 역계시키면 바로 잔류자계가 소멸되어 발전되지 않는다. 답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야? 발전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발전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다시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발전기가 끝났으니 우리가 이제 전동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요거 한번 볼까요? 예. 6페이지 보십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10번째 직류 이제 발전기가 아니라 직류 전동기가 이제 나옵니다. 예. 10번째 직류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지울까요? 예, 10번째입니다. 예, 10번째가 뭐냐? 직류 전동기 원리입니다. 예, 직류 전동기의 원리. 우리 직류 전동기의 원리는 뭡니까? 라고 여쭤본다면요. 예, 직류 전동기의 원리는 바로 플레밍의 여기는
직류 전동기의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바로 플레밍의 무슨 법칙이냐면은 웨인선 법칙입니다. 그럼 이 플레밍의 웨인선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가 되냐면은 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우리가 플레밍의 즉 직류 전동기 원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플레밍의 웨인선 법칙이고, 플레밍의 웨인선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뭡니까? 라고 물을 때는 전동기가 답입니다. 그래서 전동기 나오면 왼손, 왼손 나오면 전동기를 찾는 겁니다. 그럼 어떤 원리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요겁니다. 여기가 자극 N극이고요. 여기에 자극 N극이 있으면 요 N극 가까이는 반드시 뭐가 있게 마련이다? S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문방구에서 자석을 구매하시면 항상 자극은 N극과 S극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항상 묶여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자극 N극이 있으면 요 가까이 반드시 S극이 있다는 거예요. 자극이 있으면 그렇다. 어떤 자기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기적인 힘을 가상적인 손으로 나타내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것을 자기력선이라고 부르고, 그때 그 자기력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 자기력선은 우리가 뭐로? 두 자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속입니다. 그럼 자속이 있는 공간에 뭐를 갖다 놓고? 전선, 도체를 갖다 놓고 요걸 빙글빙글 돌려서 전기를 만들면 뭐예요? 발전기가 돼요. 근데 지금 제목이 전동기잖아요. 그럼 전동기는 발전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전동기는 차이는 뭐냐면은 요 선에 뭐를 갖다 거냐 하면은 요 선에 우리가 뭐를 전압을 이렇게 갖다 겁니다. 요 단자. 우리는 요 양단자에 제가 뭐를 전압을 제가 이렇게 갖다 걸어요. 그럼 전압을 갖다 걸었으니 뭐가 흘러요?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우리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전류라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플러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속이 있는 공간에 뭐가 생긴 거야? 전류가 흐르는 도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럼 전동기라는 것은요, 자속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신기하게도 이게 뭐냐? 자기가 알아서 누가 돌린 것도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빙글빙글 회전을 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면은 전동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기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도체를 갖다 놓고 돌려주니 전기를 나온 건 발전기고, 전동기라는 것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뭐가?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그놈이 알아서 돕니다. 이건 뭐예요? 전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자석이 있는 공간에 전류가 흐르는 도체를 갖다 놨더니 여기 알아서 빙글빙글 돈다 그랬죠? 맞나요? 이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기계장치가 바로 뭐냐? 전동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전동기의 단순한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직류전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린 거고요. 거기에 중요한 건 11번째 보시니까 전동기 회전수와 회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1번째. 전동기에 뭐가 돼요? 회전수와 회전력이라는 게 있죠. 회전력. 열한 번째죠.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요. 제목이 전동기와 회전수, 회전력이 있는데 회전수라는 것은 발전기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설명하냐 회전력만 할게요. 그래서 전동기, 회전수, 회전력입니다. 전동기에 회전수와 회전력인가요? 회전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제목이 전동기의 회전수하고 회전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첫 번째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회전력이라는 걸 하면 회전력. 여러분 첫 번째가 회전력이라고 돼 있죠? 회전력이에요, 회전력. 즉 돌리는 힘입니다. 그러면은
회전력을 우리는 영어로는 뭘 쓰냐?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뭐냐? 토크입니다. 토크. 토크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동들을 구매하시면 거기에 토크가 있어요. 그 토크라는 것은 숫자가 커지면 돌아가는 힘이 세진다는 뜻입니다. 전동들을 구매하시면 그 앞부분이라고, 앞부분 보면은 전동마다 다 다르는데 대부분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1번에 15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토크, 회전력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커지면은 돌아가는 힘이 크다는 거고요. 숫자가 작으면 뭐가 돌리는 힘이 뭐가 돼요? 작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철판에 박는데 이 철판에 박으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땐 숫자를 뭐가 돼요? 큰 걸 해야 됩니다. 토크가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전력이라는 것은 돌리는 힘, 용어로는 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토크, 회전력을 기울여는 대문자 T를 써서 나타내고, 이 회전력, 토크, T라는 것은 바로 뭘 뜻하냐 하면은 T라는 것은 바로 오메가 분의 바로 이렇게 P가 됩니다. P 이렇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요 오메가를 뭐라 그러냐? 요 오메가 우리는 각 속도, 또 이걸 우리는 각 주파수라고 부르고요. 요 P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것을 출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력의 단위로는 뭐예요? W는 와트를 쓰는 거야. 그럼 제가 요 식을 다시 쓰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오메가를 우리는 각속도 각주파수잖아요. 그러면 각속도 각주파수 오메가는 얼마냐면은 2파이 뭐냐? F입니다. 이것분에 바로 P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F라는 것은 주파수. 나중에 전기론 들어가서 배우시면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 수입니다. 다시 주파수란 1초 동안 반복되는 사이클 수를 되는 거야. 그 우리는 이 회전력의 단위는 우리는 RPS입니다. 그런데 S가 초단위잖아요. 그럼 우리는 1초, 즉 1초 동안에 몇 번 회전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힘들어요.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전 속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위를 뭘 쓰냐면은 RPM을 씁니다. M이라는 분을 쓴다는 거야. 근데 어떤 쪽에서는 속도의 단위를 RPS 초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까도 말한 초라는 것은 1초 동안에 몇 번 도는지 우리가 측정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보니까 1초, 초당 따지는 게 아니라 분당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전력, 회전 속도의 단위 거의 다 뭐냐? RPM으로 나올 겁니다. M이 뭐예요? 분을 뜻하고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서 이 F라는 것은 1초 동안 반복된 사이클 수라 그랬잖아요. 1초. 이걸 제가 뭐로 바꿔야 돼요? 분으로 바꿉니다. 그럼 제가 이 F 1초를 제가 분으로 바꾸면은 이것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으로 바꾸면요. 2파이에다가 1초 동안 반복된 회전수를 분으로 바꾸면 얼마? 60으로 나눠져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냐? 공식이 60에 뭐가 되고 n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것분에 뭐가 되고 이렇게 p가 되는 거야. 그럼 제가 누구를? 요 놈을.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1이 생략된 거죠? 그럼 제가 요 1분의 1 나누기 2파이 나누기 결국은 요거 누구를? 2파이분의 60분의 1. 즉 요 놈을 제가 뭘 두들기면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얼마 값이 나오냐면 요걸 계산기 얼마 이것은 바로 9.55가 나옵니다. 9점. 누구를? 요 놈을 제가 계산기 두는 얼마? 9.5가 나요. 이거에 뭐가 되냐면은 나머지 m분의 이렇게 p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에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서 단위는 뭐가 되냐면요. 바로 회전력, 토크의 단위는 바로 뉴턴 메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요겁니다. 지금 제가 9.5의 n분의 p고 단위는 뭐냐? 뉴턴 메타야. 그런데 문제는 요 뉴턴을 제가 뭘로 바꿀 거냐면은 킬로그램으로 제가 바꿀 겁니다. 킬로그램. 그럼 뉴턴을 제가 뭘로 바꾼다는 거야? 킬로그램 바꿔요. 킬로그램 메타로 바꿀 겁니다. 그럼 뉴턴을 킬로그램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뉴턴을 킬로그램 바꿀 때는 그냥 바꾼 게 아니죠. 우리 물리식은 어떻게 봤어요? 뉴턴을 킬로그램 바꿀 때는 요거 넣으면 얼마로? 9.8로 뭐야? 나눕니다. 그래서
뉴턴을 킬로그램 바꾸려면 얼마? 9.8로 나누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9.55를 9.8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0.975가 나옵니다. 누구를 9.55를 9.55를 9.8로 나누면 얼마? 0. 이렇게 나요. 이것분의 뭐분의 뭐가 돼요? 바로 n분의 p가 됩니다. 그래서 뭐 회전력 토크라는 것은 이게 바로 회전력 뭐가 되냐? 토크가 됩니다. 이게 바로 회전력 토크입니다. 차이는 뉴턴메타로 물을 때는 9.5가 들어간 요 놈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단위를 킬로그램 메타로 물을 때는 요 놈을 보기 중에 찾는 겁니다. 이거시겠어요? 그래서 단위가 뉴턴메타로 물었으면 요게 들어가고 킬로그램 메타로 물을 요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회전력 토크입니다. 예. 중요한 식이니까요. 요걸 여러분이 봐둡니다. 여기 소리는 뭐예요? 요 n이라는 게 뭐예요? n이라는 게 이게 바로 회전수입니다. 회전수 또는 이거 우리는 회전 속도라고 부릅니다. P가 바로 뭐야? 앞에서 적었던 뭐냐? 출력입니다. n이 회전수, 회전 속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 보시면요. 몇 쪽 보시냐면은 21쪽 보시 21쪽입니다. (21쪽에) 31번이죠. 예, 21쪽에 31번 보시면요. 다음 중 토크, 회전력의 단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걸 볼까요? 예. 예. 다음 중 토크, 회전력의 단위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토크, 회전력의 단위는 뉴턴 퍼 메타, 뉴턴 메타 또는 킬로그램 메타죠. 우리가 회전력, 토크의 단위는 뉴턴 메타 또는 킬로그램 메타입니다. 그 문제는 뉴턴 메타로 나왔어요? 킬로그램 메타로 나왔어요? 뉴턴 메타로 나왔죠? 그게 다 몇 번?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이제 몇 번 보시냐면은 32번 한번 보시겠어요? 32번입니다. 그럼 32번 문제가 뭐냐면은 회전력, 32번에 직류 전동기의 출력입니다. 그럼 직류 전동기의 출력이 얼마냐고 봤더니 50kW라고 주어지고요. 회전수, 회전 속도가 주어졌는데 회전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 1800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뭘 물었어요? 토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토크는 토크인데 뭘로 물었냐면은 킬로그램으로 물었냐면은 메타로 물은 겁니다. 맞나요? 그럼 킬로그램 메타로 물었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가 회전력 토크라는 것은 9.5짜리가 있고 0.975가 있잖아요. 그럼 차이는 단위가 뉴턴 메타로 물 땐 요게 되는 거고 킬로그램 메타로 물 땐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단위를 뭘로 물었기 때문에 킬로그램 메타로 물었으니까 요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식은 여기다 풀어요. 얼마? 이 문제는 0.975에 뭐분의 뭐가 되냐면은 n분의 p를 써야 됩니다. 그럼 대입하시면 0.975가 되는 거고요. n 값은 얼마? n이 1800 들어가고요. p가 얼마? 50이요. 근데 항상 전기는 기본 단위를 원칙으로 잡기 때문에 우리 출력의 단위는 뭘 쓰는 거예요? 와트를 쓴다 그랬죠? 그럼 누구를? 요 K를 버립니다. 근데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요 놈이 갖고 있는 수치 K는 10의 몇 승이야? 3승을 의미하죠? 여기에 또 공 몇 개가 붙어야 돼요? 3개를 해줍니다. 이걸 계산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3번이 나온가요? 이렇게 다 몇 번?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2번 다 몇 번이고 3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넘기시면은 이제 뒷장이죠. 예, 뒷장 넘기시면은 우리가 이제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은 두 번째가 있죠. 이쪽이냐면은 7페이지죠.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은
회전수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회전수라는 이 공식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전수라는 것은 무슨 전동기에 따라서 회전식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식을 넣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외우지 마시고 나중에 요 식이 회전수라는 요 식이 어떻게 나온지는 한번 설명은 드리겠지만 지금에서는 요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시고 12번째 보시면 직류전동기 이제 종류가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겁니다. 요것은 좀 쉬었다가 바로 요 부분을 설명을 제가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요. 여기서 끊고 좀 쉬었다가 제가 12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